당신은 정말 진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십만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가장 편향된 믿음이 강화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더 편향되죠.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편향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뉴스만 클릭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대화하며 이미 믿는 내용을 강화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본능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뇌는 진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빠르게 판단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진화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날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보여주니까요. 유튜브와 SNS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며 당신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믿음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은 넓어졌지만 사고는 오히려 좁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문제입니다. 핵심 통찰은 매우 명확하고도 날카롭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믿는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는 무시하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를 받아도 오히려 그 신념을 더 강하게 믿습니다. 이 현상은 역효과 효과라고 불립니다. 즉, 인간은 논리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방어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수정하기보다 현실을 왜곡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사실보다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를 믿죠.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투자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잘못된 신호를 무시하죠.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전문가가 경고해도 사람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합니다. 이미 그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찾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지지의 근거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이죠. 결국 인간은 정보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도구로 정보를 사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정보는 사실인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것을 믿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고는 확장됩니다. 불편한 정보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되죠.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는 대신 의심하는 순간 인간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찰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음을 무조건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진실을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당신을 성장시키고 착각은 편안하지만 당신을 가둡니다. 뇌는 편한 쪽에 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은 뇌를 의심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을 통해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십시오. 확증 편향은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효율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뇌는 기존 믿음을 유지하려 애쓰죠. 우리의 신념은 일종의 심리적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외부의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어막을 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의 공통된 믿음에 반하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고 고립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원시적 본능을 극대화합니다.
에코 챔버 안에서 우리의 편향은 괴물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숨겨진 전제를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증거입니다. 껍질을 깨지 못하는 생명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요. 편향의 안개를 걷어낼 때 세상은 비로소 투명하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유의 확장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권리입니다. 한계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지적 항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편향이라는 암초를 피하고 진실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침반을 점검하십시오. 매일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의 사고를 일깨울 것입니다. 분별력은 현대사회의 핵심 생존 기술입니다. 달콤한 거짓보다 쓰디쓴 진실을 택하는 용기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심리학, 과학의 통찰을 통합하여 세상을 보십시오.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리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은 편향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본능에 의한 것인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고의 깊이가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얕은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진실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세상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을 관찰하고 이성으로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유의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지적 호기심은 우리를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타인의 시각을 통해 나의 편향을 발견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은 지혜를 만드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유산을 물려주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듭시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결국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가장 당당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철학적 사고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철학은 삶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오랜 시간 가꾼 사고의 나무는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인생의 매 순간 기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연대를 통해 사고를 확장해 보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진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브로그로 감각의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뇌는 시각조차 왜곡하죠. 지식의 빛이 강해질수록 무지의 영역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정수입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문해력을 기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사랑과 공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집단적인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예술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훌륭한 자극제입니다. 낯선 작품을 마주하며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고 지혜를 배우십시오. 자연은 편향되지 않고 만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해 보십시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진실을 전합니다. 배움은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느낀 작은 깨달음을 일상의 선택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등불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만의 새로운 통찰을 더해 나갑시다. 우리의 사유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유산 위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개인들이 모일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살찌우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고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이메일 k0039@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사유의 바다를 탐험해 보십시오. 박사님의 인문학이 당신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줄 것입니다. 확증 편향 사례, 인간은 왜 편향적인가 등 오늘의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